안녕하세요. 흰키랩입니다. 마크롱이 해결료 MOU 들고 온 거, 한국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킨 거예요. 30년 막혀있던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트럼프가 직접 오케이 사인을 하면서 풀려가고 있어요. 그 흐름 한가운데 마크롱이 뜬금없이 첫 국빈 방안에서 해결료 MOU 2건을 던지고 갔거든요. 다들 프랑스가 미국 빈자리 메우러 왔다고 받아들였는데 외교판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카드 한 장 더 놓으려고 부른 손님이거든요. 농축도 90%와 6%, 이 숫자 차이가 어떻게 한국의 무기가 됐는지, 트럼프가 오케이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풀어드릴게요. 먼저 마크롱이 한국에 왔던 그 장면부터 다시 볼게요. 2026년 4월 2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첫 국빈 방안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4월 3일 한불 정상회담 자리에서 봉투를 2개 꺼냈거든요. 하나는 KHMP랑 프랑스 오라노가 맺은 원전연료 전주기 포괄 협력 MOU, 또 하나는 KHMP랑 프랑스 프라마톰이 맺은 해결료 기술 협력 MOU예요. 같은 날 양국 관계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됐고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그림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미국이 좀 미적지근하니까 프랑스가 빈자리 메우러 왔구나. 프랑스 전홍축 기술로 한국 핵잠 만들어주려나 보네. 근데 잘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봉투를 살살 뜯어보면 안에 핵잠수함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원전연료 전주기 협력이고 두 번째는 해결료 기술 협력이에요.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잠수함 얘기는 직접 적혀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이 핵잠 굴리려면 진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거든요. 한 번 쓴 연료 다시 쓸 수 있게 처리하는 기술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MOU에서 이 재처리는 핵심 의제에 안 들어갔어요. 정말 프랑스가 한국 핵잠 만들어주러 온 거였다면 가장 먼저 다뤘어야 할 얘기가 빠진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 방안에서 양국이 제일 크게 강조한 게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에요. 외교 무대에서 이런 격상은 보통 친한 척, 같이 가자 하는 외교적 포장에 가까워요. 핵잠 같은 무거운 군사협력이 진짜 핵심이었으면 격상보다는 더 구체적인 군사합의문이 앞에 나왔을 거예요. 이 셋을 모아보면 그림이 좀 달라져요. 마크롱은 핵잠 봉투를 들고 온 게 아니라 핵잠 비슷하게 생긴 두 봉투에 양국 관계 격상이라는 리본까지 묶어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외교판에서는 이 그림을 정반대로 풀이해요. 프랑스가 한국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마크롱이라는 손님을 그 시점에 부른 거라고요. 마크롱이 한국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면 그럼 한국은 왜 굳이 그 시점에 마크롱을 부른 걸까요? 시간을 1958년 7월로 돌려볼게요. 그해 미국이 영국이랑 상호방위 협정을 맺으면서 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영국한테만 슬쩍 넘겨줬거든요. 그 뒤로 67년 동안 미국이 핵잠 기술을 비핵국한테 풀어준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은 당연히 그 명단에 못 들어갔고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노크한 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2003년 6월에 노무현 정부가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3척, 약 3조 5천억 원짜리 계획을 비공개로 띄웠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언론에 새면서 사업 자체가 통째로 엎어졌어요. 그 뒤 22년 동안 다시 공식 추진된 적이 없어요. 1996년 김영삼 정부 역시 비밀리에 시도하다가 무산됐어요. 자그마치 30년이 흐른 거죠. 2021년 9월에 미국이 영국 호주랑 오커스라는 핵잠 동맹 클럽을 만들 때도 한국은 또 빠졌어요. 호주는 비핵국인데도 받아줬죠. 그 자물쇠가 풀린 게 2025년 10월 29일이에요.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 연료 공급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거든요. 다음날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까지 올렸어요. 30년 막힌 라인을 트럼프 본인이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에요. 11월 14일에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합의문이 나오는데 거기 두 가지가 박혔어요. 잠수함은 한국에서 직접 짓는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이랑 사용호 해결료 재처리도 미국이 협력한다. 트럼프가 처음에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면 어때 하고 흘렸던 거 후속 협상에서 한국 내 건조로 정리된 결과예요. 한국 외교가 한 달 만에 본진을 챙긴 거죠. 여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올해 1월 9일에는 외교부가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고 TF를 공식 출범시켜요. 그리고 4월 4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미국 측이 해결료 조달이랑 재처리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한 번 더 못 박아줘요. 합의, 팩트시트, 협의체, TF, 외교장관 재확인, 30년 막혀있던 라인이라고 보기엔 속도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트럼프가 그냥 변덕으로 풀어준 거면 다음 정부 들어서면 또 막힐 텐데 이번엔 절차가 안 끊기고 굴러가는 걸까요? 답은 하나뿐이에요. 그건 트럼프가 풀어준 게 아니라 미국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미국 핵잠수함 함대 안쪽이 지금 보기보다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미 해군이 가진 핵추진 잠수함이 65척 정도인데요. 이 중에 16척이 정비적 채로 도크에 누워 있어요. 33%, 그러니까 3척 중 1척이 작전을 못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부품, 인력, 도크가 다 부족해서 줄이 한참 밀려있는 구조적 문제예요. 대표 사례가 USS 코네티컷이에요. 시울프급 핵잠인데 2021년 10월에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에 해저산에 들이받았어요. 술이 들어간 게 그때예요. 복귀 예정이 2026년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 한 척이 사고 나서 다시 받아나가는데 약 5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시울프급은 원래 29척 만들기로 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3척만 만들고 라인을 닫아버렸어요. 부품을 만들던 협력사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안고 있는 짐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도 2024년 기준 20%까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기네 핵잠은 90% 고농축이 필요한데 그건 별도 라인에서 따로 굴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함대 채우는 것만으로도 농축 라인이 빡빡한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지금 자기 핵잠수함을 정비할 도크도 부족하고 부품 만들 협력사도 사라졌고 농축 우라늄 만들 여유 라인도 없는 상태예요. 자기 살림이 빠듯한 거죠. 그 와중에 2025년 가을 한국이 카드 한 장을 들고 갔어요.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1조 원짜리 미국 조선업 투자 약정이에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들고 가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활용해서 미국 조선업을 살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거절하기 진짜 힘든 카드예요. 여기에 미 해군이 함정 발주만 99조 원 규모로 따로 풀어놓은 상황이라 K조선이 정비도 받고 새 함정도 짓는 양쪽 일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미국 입장에선 도크에 줄 서 있는 16척을 한국 조선소가 같이 처리해주면 자기 함대 가동률이 올라가고 한국 입장에선 일감이 들어와요. 서로 윈윈인 거래죠. 이 상황에서 한국 핵잠수함 카드가 작동한 거예요. 한국이 핵잠을 만들면 그 부담이 미국 농축 라인이나 미국 조선소에 더 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함대 정비를 같이 떠받쳐주는 구도가 되는 거죠. 30년 전엔 미국이 한국한테 농축도 못하게 막던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한국한테 정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에요. 같은 두 나라 사이의 무게 추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반대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굳이 마크롱까지 필요했냐고요? 이 답이 이 영상 전체의 정답인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자, 바로 이어서 가보시죠. 마크롱이 필요한 이유는 우라늄 농축도라는 숫자 단 2개에 숨어 있어요. 미국이랑 영국 핵잠은 90에서 93% 고농축 우라늄으로 굴러가요. 한번 채워 넣으면 잠수함 퇴역할 때까지 연료 교체를 안 해요. 반대로 프랑스 슈프랑급은 평균 6% 미만 저농축이에요. 약 10년마다 한 번씩 연료를 갈아줘야 하지만 그래도 정상작전을 이미 검증한 모델이거든요. 게다가 슈프랑급은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까지 실을 수 있어서 작전 능력은 미국 핵잠에 거의 안 밀려요. 농축도가 낮다고 무기약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한국이 노리는 건 어디쯤일까요? NPT 규칙상 평화적 이용으로 허용되는 20% 미만 저농축이에요. 위치만 보면 미국 90% 모델보다 프랑스 6% 모델 쪽에 훨씬 가까운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미국 핵잠은 고급 휘발유 90%짜리 슈퍼옥탄으로 굴러요. 프랑스 핵잠은 일반 휘발유 6%면 굴러요. 한국이 원하는 건 그 사이 20% 미만짜리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 자체 농축도 20%까지밖에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 한나라 주려고 슈퍼옥탄 라인을 따로 돌리는 게 부담스러운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외교의 진짜 셈법은 이래요. 한쪽으로는 미국한테 빨리 풀어달라고 압박하는 카드. 다른 쪽으로는 프랑스를 보험으로 깔아두는 카드. 마크롱이 한국 도와주러 온 손님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협상 카드를 다양화하려고 부른 손님이었다는 풀이가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30년 막혔던 자물쇠를 풀어내는 마지막 한 수가 농축도라는 숫자 2개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마크롱 발표가 4월 3일에 있었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4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잡혔거든요. 우연이라기엔 일정이 너무 정교하잖아요. 마크롱이 책상에 봉투를 올려놓은 그 다음 날 한국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책상 앞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카드를 만들었다고 진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가 다음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자로는 우리가 이미 굴리고 있어요.
한국이 스마트라고 부르는 100메가와트급 작은 원자로가 있거든요. 2012년에 표준 설계 인가까지 받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미국 기술 안 들어간 우리 라인이에요. 한미 원자력 협정 적용도 안 받아요. 그리고 경주간포의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라고 70메가와트급 선박용 원자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짓고 있어요. 2021년 7월에 착공해서 약 6,54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잠수함 추진체로 전환 가능하다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배는 국내에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가능,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것이라고 정리했어요. 그럼 시간은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상세 설계 제작에 3에서 5년, 신뢰성 확보에 10년 이상 걸려서 합산 15에서 20년은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쪽은 단축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부 공식 진수 목표는 2030년대 중후반이에요. 두 입장이 갈리거든요. 자동차 엔진을 비행기에 처음 얻는 거랑 비슷해서 검증이 길 수밖에 없어요. 다만 15년이 길어 보여도 30년 막혔던 거에 비하면 절반이죠. 이제 지갑 차례. 척당 건조비가 약 2조 원에서 3조 원 사이로 추산돼요. 4척에서 6척 만들면 건조비만 8조 원에서 18조 원, 개발비까지 포함 총 사업비는 20조 원을 넘어요. 천문학적으로 보이죠? 근데 2026년 정부 일반 회계가 670조 원이거든요. 배분율로 따지면 3% 수준이에요. 한 번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분산돼요.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급이긴 하지만요. 지갑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일감이에요. 한화오션이 잠수함 23척 수주 실적으로 국내 최다거든요. 장보고급 1번함부터 3번함까지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한화오션 주가는 작년 10월 30일 핵잠 승인 발표 직후에 바로 급등했고요. 거기에 디젤 발전기 만드는 STX 엔진, 공기 부류 추진 모듈 만드는 범한 퓨얼셀, 수소 저장 합금 만드는 원일 TNI까지 협력사 수십 곳이 같이 일감을 받아요. 거기다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으로 60조 원 규모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한화오션 HD현대 콘소시엄이 숏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핵잠은 수출이 안 되지만 디젤은 K방산 먹거리로 살아있는 거예요. 일감이 2배가 되는 셈이죠. 근데 한국이 마지막 한 단계를 더 풀어야 해요. 그게 안 풀리면 위 모든 게 무효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풀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는 단계예요. IAEA부터 보실게요. 핵 안 쓰는지 감시하는 국제기구 있잖아요. 그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2026년 4월 14일 한국에 직접 들어왔어요. 4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핵심인데요. 한국 핵잠수함이 핵확산 아니라는 철통 같은 보장을 달라. 그리고 한국과 사찰 방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듣기엔 점잖은 외교말 같은데 풀어드리면 사실상 한국이 NPT 약속 안 어긴다는 걸 보여달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20% 미만 평화적 이용 범위 안에 있어도 IAEA 도장은 따로 받아야 하고 사찰 방안 협의가 그 도장을 받는 절차예요. 그 다음이 척수 논쟁이에요. 정부 공식 입장은 5,000톤급 이상 4척이거든요. 그런데 안보 전문가들은 6척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작전 2척, 수리 2척, 교육 휴식 2척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굴려야 하나가 항상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어서요. 영국, 프랑스도 이 방식으로 6척 굴리고 있고요. 일부 여론과 국회에서는 더 나가서 9척에서 12척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한반도가 3면이 바다고 러시아, 중국까지 견제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4척이냐, 6척이냐, 12척이냐 이 숫자가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부딪힐 거예요. 여기에 주변국이 가만히 안 있어요. 2026년 4월 19일 북한이 심포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는데 약 140km 날아갔어요. 4년 만에 SLBM, 그러니까 잠수함이 쏘는 핵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김구놈 영웅함 정비도 끝났다는 보도까지 같이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전이에요. 2025년 12월 25일 북한 노동신문이 8,700톤급 핵동력 잠수함 함체 사진을 처음 공개했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가서 둘러보는 사진까지 같이요. 이게 2028년 진수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옆 일본은 또 어떻고요? 바로 하루 전이었던 2025년 12월 24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실상 일본도 핵잠 도입 검토하겠다는 뜻이죠. 자민당이랑 유신의 연정 합의문에는 차세대 동력 VLS 잠수함 보유라는 표현까지 박혔어요. VLS는 수직발사관 원전 잠수함이고요. 이걸 쭉 이어보시면요. 옆에 일본도 카드를 꺼내고 있고 북한은 이미 8,700톤급 진수 직전이거든요. 동북아가 통째로 경쟁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핵잠은 그냥 군함 하나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외교는 IAEA 보장을 받아야 하고, 정치는 척수 논쟁을 정리해야 하고, 주변국은 북한이랑 일본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삼중 미션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마크롱이 들고 온 두 봉투. 그건 프랑스의 호의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협상 테이블에 슬쩍 올린 카드였어요. 30년 자물쇠가 풀린 건 트럼프 변덕이 아니라 미국 조선업 붕괴랑 1,500억 달러 마스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고요. 농축도 90%랑 6%, 이 두 숫자 차이가 한국 외교의 진짜 무기였어요. 자체 개발은 15년에서 20년 시간표가 걸리는 긴 싸움이고, 우리 지갑 입장에선 일반 회계의 3% 수준 부담이지만 하나오션이랑 협력업체 수십 곳이 일감을 받는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결국 미국 연료를 받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프랑스 전홍축이랑 우리 SMR로 자체 개발해서 가는 게 정답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어려운 뉴스를 카페에서 수다 떠는 톤으로 풀어드리는 영상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